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로펌 범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음악과 함께 부동산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원 첫 판결 실거주 목적 갱신 거절 매수인은 하지 못한다입니다. 요즘에 이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집주인하고 임차인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죠. 이 분쟁에 대해서 기준이 될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취지와 판결의 내용, 판결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나올 판결의 방향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먼저 보면 원고 김 씨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죠.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 그래서 원고 김 씨는 지난해 8월 실거주 목적으로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주택을 샀답니다. 이 집의 세입자 박 씨는 기존 집주인 최모 씨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은 상태였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 최 씨는 박 씨에게 집을 팔려고 한다. 그런데 새 집주인이 직접 살려고 매수하는 만큼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인 박 씨도 그렇다면 알겠다. 그러면 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그래서 매수자 김 씨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실거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체결 한 달 뒤에 이제 그러니까 지난해 9월이죠. 박 씨가 기존 집주인에게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계약을 연장하겠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인 김 씨는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본인은 실거주할 것이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을 거절한다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를 했답니다. 소송은 이제 그 임차인을 내보내는 명도 소송이었겠죠. 그런데 먼저 이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국토교통부 입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해설집이라는 그 유권 해석집을 통해서 갱신 청구 기간인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등기를 마쳐야만 그 매매를 했을 경우에 매수인이 갱신 거절 가능하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 법원의 판결은 법원은 세입자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은 이제 세입자가 이긴 거죠. 김 씨는 매매 계약 체결 뒤 3개월이 지나서야 잔금을 치르고 11월에 비로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재판부는 피고는 새 집주인인 원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이미 마쳤다. 그래서 이를 승계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재판부는 계약 갱신 요구권은 임차인의 주거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도입됐다라며 임차인이 계약 갱신 권리를 행사한 이후 해당 주택이 팔렸다 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 개정 사유가 퇴색된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 사실관계하고 이 판결의 내용, 판결의 이유를 보면 어찌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고 경쟁이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들이 되시죠. 그렇지만 항상 법을 적용할 때는 양자야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의 양면성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이 치우치게 보호를 한다 그러면 다른 타방 상대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합리적으로 조율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법 적용이다, 제대로 된 판결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냥 얼핏 이 판결의 문제점을 얼핏 한번 짚어본다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은 법이 정한 보호의 범위, 보호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보호를 할 필요는 없겠죠. 경쟁 약자인 임차인은 보호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법이 정한 보호의 한계, 보호의 범위는 뭘까요? 실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법이 정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만약에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인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지금은 법이 개정돼 가지고 2개월이 됐죠. 그래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집주인도 고민을 하다가 그때까지만
갱신 거절의 이유를 밝히면 된다. 갱신 거절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되게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나오게 되면 자기는 계약 갱신을 할 수가 없고 나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전 집주인만 해당될 것인가 아니면 집주인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도 가능할 것인가? 얼핏 본다고 한다 그러면 실거주 목적이라고만 한다 그러면 나는 갱신 거절 될 수 있구나라고 각오하고 있는 임차인인데 그게 이제 갱신 거절의 그 상대가 집주인이냐 아니면 매수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법이 보호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문제가 하나 얼핏 떠오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임차인이 기존의 집주인에게 나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 새 집을 알아보겠다라고 말을 했고 그 말을 이제 믿고 집주인은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제 이걸 팔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로운 이해관계들이 생겼죠. 이 매수인이라는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겼고 집주인도 임차인의 말을 신뢰해서 팔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또 보호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숨어있는 그런 그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조율하지 않는 판결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경제적인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의 행사 시기가 언제까지인가? 이거는 법에 정해져 있죠. 법에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는 그 규정을 준용해가지고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뭐냐면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갱신 거절하지 않겠다, 뭐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통보를 계약 기간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지금은 또 이제 2개월로 바뀌었죠. 이 사이에서 아무 말도 없이 지나쳤다고 한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로 하는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봐서 임대차가 갱신되는 걸로 보죠. 이걸 이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데 그 규정에 그 규정을 준용을 해가지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도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 혹은 1개월 사이 지금 법이 바뀌어서 12월 10일부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12월 10일부로 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12월 10일 이후에 새롭게 체결되는 계약이나 그다음에 갱신되는 계약에 그 2개월 규정이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 체결된 계약들은 아직까지도 1개월까지 전까지는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이 1개월까지 적용된다라고 전제를 깔고 앞으로는 방송을 진행하겠는데요. 그래서 임차인의 갱신 요건의 행사 시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임차인의 갱신 요건의 행사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갱신 요건 행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갱신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법원의 판결처럼 매수인은 갱신 요건 행사를 한 거 그게 이제 효과가 확정됐으니까 그걸 그대로 승계한 거니까 더 이상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갱신 요건의 행사 효과는 그렇게 확정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으로 갱신 요건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 9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방송에서 꼼꼼히 살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 사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에 임차인이 갱신 요건 행사했다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들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은 즉각적으로 아니면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그 상당한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법은 실제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 갱신 거절의 행사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단 말입니다. 임차인의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그 행사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서 한 달 사이 혹은 6개월에서 2달 사이 이렇게 시기를 정해놨지만 실제로 임대인의 갱신 거절 행사 시기는 법이 정한 바가 없어서 이건 해석의 문제가 될 텐데요. 공평하게 임차인과 공평하게 임대인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겠다라고 해서 갱신 요구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의사표시를
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 내에만 갱신 거절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법이 보장하는 부분들은 6개월에서 1개월까지만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때까지 실거주 사유가 발생해서 갱신 거절하게 되면 임차인은 나가야 한다. 이게 법의 취지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그 기간 내에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갱신 거절 효과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전 집주인 그러니까 전 임대인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게 이제 법원에 아까 판례 그 판결 이후에서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권리 의무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중요하게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권리,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한다. 보시면 지금 이 판례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이미 갱신 거절을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그 집주인에게는 실거주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 거절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확정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대인 같은 경우에 전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그 갱신됐다는 것들 그 의무를 그대로 승계를 해야 되는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됨으로써 매수인한테 전 임대인의 그 의무가 그대로 승계가 됐다. 이렇게 본다고 치면은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되면 비록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갱신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매매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까지는 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그 권리가 있고요. 그 권리를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를 해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갱신 거절도 합법이다 라고 효과가 발휘된다 라고 봐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어느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판결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의 의무를 승계한 게 아니라 권리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승계한다. 그러면 매수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한다고 한다 그러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새 집을 알아보겠다. 라는 식으로 의사표시를 발했기 때문에 매도인, 전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이제 그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임차인이 그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하겠다고 번복을 한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제 매매 계약은 그 매수인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실거주를 못하게 됐으니까 매매 계약을 이제 해제할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지게 되죠? 바로 전 집주인이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주인은 억울하겠죠. 임차인의 말을 믿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것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임차인이 실제로는 계약갱신 청구권의 행사 기간 내에서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번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가능성이 있겠는가? 분명히 그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늦게 이제 법을 찾아보고 알아봤더니 착각을 했구나라고 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제3자가 생겼을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선의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 제3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제3자를 보호해서 거래 안전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임차인의 말을 믿고 신뢰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면 억울해지는 그 임대인, 집주인도 보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 판결 내에서는 간과가 돼 있다, 소홀히 다뤄졌다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명심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들, 개정된 법이 비록 임대차 3법이긴 하지만 무한정 임차인을 보호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관계 있는 3자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3자들의 이해관계도 조율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치게 되면 이 판결이 분명히 옳다라고 속단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판사가 판단한 거니까 앞으로 그대로 진행되지 않겠는가 싶겠습니다만은
1심에 단독 판사가 판결한 것들은 2심에서 많이 뒤집힙니다. 저희 법무법인 열리는 부동산 전문이다 보니까 1심 판결, 다른 사무소에서 1심 판결 진 것들을 저희가 수임해가지고 2심에서 뒤집은 것들은 정말로 뭐 헤아릴 수 없이 많고요. 정말 부지기수고 1, 2심 다 진 것들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거, 이걸 파기환송이라고 하는데 확률은 4%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거를 변호사들은 한 번만이라도 뒤집는 것들을, 파기환송 받는 것들을 평생의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무려 15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앞으로 모든 판결들이 다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겠고요. 속단할 필요는 없겠고요. 분명히 이러이러한 쟁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쟁점들을 간과한, 어떻게 보면 변호사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변론주의 원칙상 주장한 대로만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 속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뒤집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그 판례들의 방향들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에서의 결론 한번 내려보면 임대인의 갱신 거절의 시기는 법에 정한 바가 없다. 그러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 시기와 형평을 맞춰가지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1개월에서 2개월, 지금 법이 바뀌었으니까 2개월까지 행사해도 가능하다라고 봐준다고 한다면 임대인의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실거주 사유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갱신거절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권리 의무를 매수인이 승계를 했다고 한다면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이고, 임차인은 이미 각오를 했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하게 되면은 그게 실거주 목적이 진정하다 한다면 자기는 다른 집을 알아봐야겠구나라고 각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 행사라는 그 주체가 매수인인가 아니면 전 집주인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그런 불행사에 대해서 그 매도인, 그러니까 임대인이겠죠. 임대인이 신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라는 선의의 제3자가 생긴 상태라고 한다면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임차인이 그 자기의 그 의사표시를 뒤집어 가지고 뒤늦게 갱신 청구권 행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가능성을 인정해 주게 되면 지나치게 임차인에게 편향된 그런 보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분쟁이 자꾸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애매모호하게 불분명하게 법 규정을 해놨기 때문이 문제겠죠.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거대 여당으로서 이 시기가 아니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졸속적으로 이 법 개정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부작용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불분명한 법 규정이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다수의 판결로 기준이 정립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서 아니면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하급심 1심이나 2심에서는 다양하게 이렇게 판결이 대립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대법원 판결로 확립될 때까지는 분쟁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아무튼 이 사안 판결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향후 판례들의 동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법적인 분쟁이 있으신 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 노법인 저희 법무연린에 찾아오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